342번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표를 만들어서 해보죠.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 제품의 20%와 80%. 생산량이. 불량률은 4%와 5%다. 불량률이 4%니까 0.0. 그러면 불량이 아닌 건 0.96이죠. 퍼센트거든요. 그리고 비제품은 5%가 불량률이니까 0.0으로 가면 불량이 아닐 거는 95%는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의 한 개의 제품을 택했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을 불량인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럼 불량품이 될 확률이 A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B 공장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생산량의 0.2% A 공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불량이 0.0. B 공장에서는 전체 양의 0.8, 80% 생산하는데 불량률은 0.5. 불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이제 얘네들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지? A 공장, B 공장. 근데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분자는 이 A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얘가 분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1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4 10분의 4. 이건 선생님 근데 약분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푸는 게 좋더라고. 이게 1000분의 8 더하기 4지. 1000분의 8. 그러니까 얘가 약분되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지? 천분의 48분의 1000분의 8이니까 이게 이제 조금 확률이지. 표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안 헷갈리면 그냥 해도 되고 잘하니까. 독립 사건 독립 중소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쪽 문제를 독일 내가 다 증명해줬잖아, 그지? 넘어가서 357번을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 A, B, C가 닫힐 확률이 닫혔다는 게 전기가 연결되는 거니까 A가 닫히면 0.8. B는 0.5니까 닫히는 게 0.5면 열리는 거는 똑같이 0.5니까 C는 닫힐 확률이 0.2 열릴 확률이 0.8.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동그라미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X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불이 켜질 확률이 전구 문제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제 회로도를 보면은 어쨌든 C는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면 얘네들이 닫히든 말든 그냥 전구가 켜질 거 아니야, 그지? 얘네들은 병렬로 돼 있으니까 이쪽 하나하나로 통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C가 닫혔을 거야. C가 닫힌다. C가 닫힌 거니까 그냥 뭐만 보면 돼. 0.2만 하는 거야. 나머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얘네들이 열리든 말든 상관없잖아, AB가. 두 번째 C가 열렸다. C가 열렸으니까 얘는 0.8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C가 열려 있을 때는 A와 B는 뭐 해야 돼요? 닫혀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가 통하지. A도 닫히고 B도 닫히고 A와 B가 둘 다 닫혀야 되니까 0.8 곱하기 0.5가 돼요. 그지? 그럼 얘네들은 다 나란하게 더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 1번과 2번은 독립적이야.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0.2 C가 닫힌 경우의 확률과 C가 닫히고 C가 열려 있고 A와 B는 닫혀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불이 켜질 확률이겠지. 이거 잘 기억합시다. 1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64 100분의 20 더하기 100분의 32가 되니까 100분의 52. 그죠? 경우 0.52로 계산하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병렬로 돼 있을 때는 한쪽만 다치면 얘네들 영향 주지 않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이거 360번을 하면 이게 좀 어려워. 대진표이지, 대진표. 토너 같은 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봅시다. 이것도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축구 대회가 오른쪽 그림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이 부전승에 먼저 배정이 됐대요. 그리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초점으로 배정하여 시합할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하게 될 확률. 그럼 한국은 어디 있는 거야?
일단 부전승이라 했으니까 항문 얘네. 부전승은 항문 여기 고정이 돼 있는 거고. 대진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치. 결승 N 위에 결승에서 선을 딱 그어줘야 되지. 나눠줘야 되지.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일본이 어디냐? 결승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결승 딱 나왔을 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 팀 배정하는 거. 근데 이제 그 토너먼트 대진표에서는 얘네들은 순서가 상관없죠. 그죠? 자 그럼 일본 팀이 배정받는 확률이 일단은 여기를 A라고 해. 여기를 B라고 하고 대진표 왼쪽이 A 그냥 오른쪽이 B니까 A 배정되는 거예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이쪽에 배정되는 확률. 맞아, 잘했어. 3분의 2. 왜냐면 여기서 배정될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하나, 둘, 세 곳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세 개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2죠. 잘했어. 자 그럼 여기 일본 팀이 A 배정됐을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하는 확률을 봅시다. 일단 일본 팀 배정되는 확률이 3분의 2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여기 있다고 일본이 몇 번 이겨야 되지? 뭐 이게 승률은 뭐 똑같다 그랬잖아. 이기고 지는 거는. 그러니까 2분의 1로 하면 되는데 일본 팀이 여기 있다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겨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이겨야 돼 아니야? 이겨야 되죠. 일본 팀 몇 번 이겨요? 자 그럼 일본 팀이 여기 왔어.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겨서 여기까지 오면 한국 팀도 올라가야 돼. 그래야 만나지. 근데 한국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이 두 팀 중에서 이긴 팀하고 경기를 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국 팀이 또 이겨. 그럼 이제 만나는 거야, 그지? 두 번째는 일본 팀이 B에 배정된다. B에 배정되는 건 뭐 3분의 1이겠네요. 자, 3분의 1 하고 일단 일본 팀이 여기 있을 때 둘 중에 이 팀이랑 이겨서 올라가야 우리랑 만나는 거니까 한번 이겨야 되죠. 일본 팀에서. 여기는 6분의 1만 하면 되게 좀 단순하긴 한데 이게 생각하는 게 좀 쉽진 않지.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럼 얘하고 얘를 나중에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되는 거죠. 4분의 1이 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 대집표 풀면 위에 표를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다 풀어보면 좋은 문제니까.
돼 있구나. 안 해도 되겠네. 잘했어. 해적 왜 그러지? 응? 방금 풀었어? 잘했어. 자,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봅시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면 어떤 사건이 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데 확률을 P라고 하고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어? P하고 Q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P하고 Q의 합은 1이 돼야 돼. 그럼 얘네들은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얘네들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교집합이 다 뭐야? 확률의 곱이겠지. 그래서 n번을 전체 시행했을 때 r번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간단해. NCR은 왜 붙는 거지?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몇 번 생기느냐. 이거는 그때 했었잖아. P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얘네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5팩인데 앞에 3개 똑같고 뒷면 2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앞면이나 뒷면 나온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5C3 해주고 동전을 던졌을 때 각각 시행이 다 독립적이니까 원래는 이게 2분의 1의 세제곱 이거죠? 근데 뭐 이게 얘네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362번 할게요. 얘네들 보면은 이게 왜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 색을 확인하고서 다시 넣었지? 공의 개수가 계속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도 똑같은 환경에서 되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고 보는 거죠. 빨간 공이 나오면 1점.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오면 2점. 준다고 할 때 5회 시행에서 7점은 어디? 얘는 좀 식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간 공이 나오는 개수를 x번이라고 노란 공이 나오는 개수를 y번이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죠? x하고 y를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돼. 왜냐면 얘네들 5의 시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점수는 7점이니까 빨간색이 x번 나오면 점수로는 x점이잖아. 그리고 노란 공이 y번 나오면 노란 공 나올 때마다 2점을 줬기 때문에 점수는 2y점. 이게 7이 돼야 돼.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따라서 x는 y는 2가 되고 x는 3이 되고 결론은 뭐야?
빨간 공이 3번 나오고 노란 공이 2번 나왔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볼게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4. 따라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5번을 시행했는데 빨간 공 기준으로 빨간 공이 3번 나와야 되니까 7분의 3의 세제곱이 되고 노란 공은 2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몇 번이지? 3번이 나오겠네. 되죠? 이해되지? 잘하네. 밑에 거 363번 안 했지? 한번 해봐.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애들이 다 빠진 거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근데 10의 4제곱분의 3의 k인가요? 응? 10의 4제곱분의 3의 k거든. 왜 10의 4제곱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그래, 가로 안에 있는 게 힌트야. 응? 7 맞아. 응, 잘했어. 10병 중 1병이 당첨이니까. 3병을 샀는데 경품으로 1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니까 3병 중에서 1병이 경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10분의 1의 1제곱이고 10분의 9의 제곱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하나 당첨이 됐으면 당첨받아서 1병 더 받았잖아. 그럼 1병 더 받은 거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걔가 또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니까 이게 10분의 9가 하나. 그치. 이 의미인 거지. 요걸 이해해. 1병 당첨은 그러니까 뚜껑을 또 1병 당첨해서 받은 거에서 뚜껑을 또 열었는데 걔는 당첨되면 안 되니까 10분의 9 당첨 안 될 확률을 다시 곱해주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10의 4제곱이 되고 3 곱하기 9의 세제곱이 되니까 10의 4제곱분의 3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 의미 잘 이해하고
기억하세요? 365번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 두 개만 풀고 넘어가 봅시다. 365번도 한번 봅시다. 독립시행에서는 이 문제가 좀 많아요.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4번을 이기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먼저 4번 이겨야 돼. 그럼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 A, B가 맞붙게 되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에요. 6번째.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팀이 만약에 우승한다고 하면 일단은 6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럼 1차전부터 5차전까지 승률이 뭐가 돼야 되냐면 3승 2패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를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어쨌든 승부가 안 나. 아무리 많이 이겨도 3번 이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서가 있겠지. 뭐 몇 회 때 지고 몇 회 때 이기는지가 필요하잖아. A팀이 우승.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는 거야. 그러면 A팀이 우승했을 확률을 보면 자, 5번 중에서 3번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진 거야. 여기까지는 5회까지의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6회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건 독립시행에서 빠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까지 묶여서 이거를 독립시행 확률로 가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 애가 그냥 6회를 다 포함해서 6개를 컨비네이션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모든 경우에서 4번 연속해서 이기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6회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6회에서 무조건 우승을 하고 5회까지는 독립시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면 맨 마지막에 6회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2분을 그렇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주면 얘 6개를 다 포함하면 안 돼. 그럼 A팀이 우승할 확률도 있고 B팀이 우승할 확률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 어떤 팀이 우승을 하든. 그럼 이런 경우 몇 가지 나온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면 B팀도 마찬가지로 나와? 2번 나오니? 16번에 이거 잘 기억하자. 이것도 좀 잘 기억하. 그러면 다 문제가 괜찮아. 여기 뒤에 있는 거. 369번 이거 한번 해봐.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응? 감이 좀 안 와?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여기 색칠된 부분 지나려면 어차피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일씩 위로 한 칸씩 움직이잖아. 그러면 A나 B에 들어와야 색칠된 부분을 지나가는 거야.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에 오는 거. 정리를 먼저 해줘봐. A에 올 확률은 X로 그러니까 지금 4 이하의 눈이 3번 나오고 4 이하가 3번 그 외의 눈이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각을 하면 4C3을 해주면 되죠. 4번 만에 가는 거야. 4번 만에. 4번 만에 갈 때 4 이하의 눈이 3번 나오니까 4 이하면 3분의 2고 확률로 따지면 그 위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이고 3분의 1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요 점 A에 올 확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점 B에 올 확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점 B는 그럼 어떻게 돼? 4 이하가 몇 번? 4 이하가 3번 나오고 2 외의 눈이 2번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5번 시행을 해야 되는 거야. 5C3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게 답이야? 그렇지. 얘를 빼야 돼.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여기를 거쳐서 오는 방법이 있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이걸 뺀다. 그렇지. 제외. 그럼 그냥 결국 얘가 다른 거야. 얘 확률하고 요거를 더하는데 그냥 얘만 계산하면 돼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응? 왜? 계산이 안 돼? 잠깐만, 얘는 통분하지 말고 3의 4제곱분의 4잖아. 얘는 4C3이 4고 8이 있구나. 3의 4제곱분의 30. 얘는 3의 5제곱분의 80. 그죠? 그래서 뺍니다. 3의 5제곱, 3의 4제곱분의 30. 잠깐만. 80. 맞네. 빼는 순서가 딱 아닌데. 그거 빼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뭘 곱해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까지 A까지 와가지고 3번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뺄 때 3분의 1 곱한 걸 빼야 돼. 그러니까 4C3까지 온 거는 여기까지 온 거는 똑같이 왔는데 B까지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맨 마지막에 얘가 하나 나온 건데 얘는 독립시행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뺄 때 여기 3분의 1 어떻게 돼? 이렇게 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반하고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A로 오는 경우 A로 오는 확률과 B로 오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그래서 A 거쳐서 B로 오는 거까지 포함되니까 겹치는 건 하나 빼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 그래? 3번 나오지? 3번이 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너 이번에 이야기 바로 확통하니? 3학년 때? 나머지는 과제라면 될 것 같고 그 교재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자. 교재도 좀 문제 괜찮거든. 교재도 했어요. 학교 잘 됐어. 자, 표본 공간 S의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여줍시다. 앞에 부분을 영상 보여줄게. 촬영해놨거든. 교재 18페이지. 자, 기억 맞아요? A 합집합 B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어떤 전 사건 표본공간 전체 S 안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0하고 1 사이에 있다. 맞지? 당연하지. 그지? 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도 어쨌든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P A 합집합 B라는 거는 전체의 사건 중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A 합집합 B가 S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를 확률로 계산을 해봤자 전체 S 중에 A 합집합 B가 아무리 커도 S를 넘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확률로 따지면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많이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니은 봐봐요. 근데 니은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 1이면 두 사건은 A, B는 서로 배반이야. 배반이 뭐였지? 배반이 서로 뭐야?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게 배반이었어? 이게 배반이었어.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맞는지. 주사위가 있어. 자, A는 짝수야. B는 소수야.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2, 4, 6이니까. 그치?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야? 2, 3, 5가 소수니까 얘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이 1이야.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배반이냐? 아니잖아. 그지? A는 뭐가 있어요? A는 2, 4, 6이 있고 B는 2, 3, 5가 있으니까 A 교집합 B가 2가 존재하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반드시 배반이라고는 할 수 없어. 배반이면 성립할 수는 있어. 근데 다 무조건 배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B는 틀렸고
디귿은요? 디귿 맞아 틀려? 이것도 틀리지. 이것도 얘가 무수히 많잖아. A 합집합 B가 전체가 된다고 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이 1이야? 그죠? 1이 넘을 수도 있냐? 봐봐. A는 6의 약수, B는 6의 약수면 B는 B는 4 이상의 눈이라고. 그럼 1, 2, 3, 6이고 얘는 4, 5, 6이에요. 그럼 확률로 따지면 PA는 6분의 4야. 그리고 PP는 6분의 3이에요. 얘네들 확률의 합이 뭐야? 1 넘어 안 넘어? 넘지? 근데 PA 합집합 B하면 아니 PA 합집합 B는 그냥 A 합집합 B를 하고 얘 둘이 합집합해도 1, 2, 3, 4, 5, 6이 되니까 전체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각각의 확률은 더하면 1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D형은 맞는 거야. 이거 주의해서 잘 봅시다. 여기가 그 종합 문제라서 앞에 것도 좀 섞여 있으니까 그 83번 한번 둘이 풀어봐. 기억이 나는지 83번. 나중에 학교 오겠지. 걔 성수였어. 됐어? 잘 돼. 홍지 도선됐다. 야, 요렇게 하는 것도 이웃한 거야. 요렇게 하는 것도 이웃한 거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하는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웃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웃이. 자, 남자 4명, 여자 4명.
이게 앉으려면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이렇게 앉아야 돼. 지금 얘가 뭐가 이웃하면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여자가 여기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여기 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웃하지 않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야? 그러면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이번에는 여자가 여기 하는 거야. 여자가 흰색 여자들이 앉으면 남자들은 여기 앉으면 되고, 여자가 여기 앉으면 남자들이 여기 앉으면 이웃 안 해요. 근데 어떻게든 좌석을 틀어지면 이웃할 수밖에 없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찾아줘야지. 어떻게 돼? 그러면 노란색이 1번이라고 하고 흰색을 2번이라고 합시다. 노란색 방법은 뭐예요? 여자 4명이 여기 앉는 거니까 어차피 자리가 고정이 돼 있어. 얘는 원순열은 아니야. 그냥 사패 까면 돼. 여자 4명을 앉히는 거야. 서로 다른 데서. 그런 다음에 남자도 4명 앉으면 돼. 근데 2번도 똑같아. 그쵸? 이해되지? 여자 4명이 앉고 나서 남자 4명도 앉는데 서로 다른 4명이 서로 다른 좌석에 앉는 거니까 4팩토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 곱하기 4팩 곱하기 4팩이 돼요.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게 확률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그냥 8명을 앉히는 거니까 8팩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8 지워지고 6 지워지고 나오죠? 35분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좀 과제로 한번 해봐. 지금까지 배운 거는 쭉 푸는 거야. 자, 이거 100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100번. 100번 봐봐요. 그 22페이지에 100번. 이게 독립시행령을 오늘 배운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희수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 B, C, D, E, F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P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인다. 동전 6개를 던질 때 6번 던질 때 점 P가 꼭지점 E에 도착할 확률. 복잡하네. 앞면이 나오면 2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동전 한 개를 6번 던진다. 그래서 어디 와야 돼요? 여기 2에 오게 될 확률. 야, 동전을 던지는 거는 다 독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하고 두 번째 던지는 동전을 던질 때 얘네들이 영향을 줘 안 주잖아.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교집합을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독립시행은 교집합이 뭐였지? 서로 곱하는 거지?
얘 다 곱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2야. 2에 와야 돼. 자, A에서 출발해서 2로 가려면 몇 칸 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번. 뭐 이럴 때 온단 말이야. 처음에 4번일 때, 두 번째는 10번일 때, 10번 왔을 때, 그리고 14번 왔을 때 이렇게 오는데 6번만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던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폭의 범위를 먼저 계산해. 자, 이게 뭐예요? 6번 시행 후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야, 앞면이 6번 나오면 어디까 몇 칸 갈 수 있어? 앞면이 6번 나오면 몇 칸 갈 수 있어? 12번까지 가. 근데 제일 적게 가는 건 뒷면이 6번 나왔을 때가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는 폭이 6보다는 크거나 1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범위 사이에서 2를 가야 돼. 2. 반식의 범위. 그럼 봐봐. 처음에 갈 때 하나, 둘, 셋, 넷. 사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도 가네. 10번은 범위에 들어가. 들어갔죠. 근데 다음에 가려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인데 16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이걸 찾으래.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총 가는 이동 거리가 10이 돼야 2를 가는 거 아니겠지?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걸 x번, 뒷면이 나오는 거를 y번이라고 하면 자, 식이 뭐가 나와야 되죠? x 더하기 y가 6이 나와야 돼요. 거리로 따지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자, x번, 앞면이 x번 나오면 2만큼 간다 그랬으니까 앞면이 x번 나오면 2x만큼 가는 거고 뒷면이 y번 나오면 1씩 가는 거니까 그냥 y번 가는 거죠. 이게 10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앞면과 뒷면의 횟수를 찾아줘요. 식을 세워줘요. 그럼 x가 얼마야? x는 4 나오고 y는 2 나오죠. 자, 결론은 뭐야?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야 얘네들이 여기로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면 자, 총 전체 6번을 던졌는데 컴비네이션 해줘야 돼. 4번만 앞면이 나온 거죠. 그럼 4번 앞면 나오는 거는 앞면 나오는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 뒷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뒷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2번 나와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동전 앞면 나오는 확률 4번, 뒷면도 2번.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네들 교집합은 다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는 시행은 이 가지수만큼 나온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지 내가? 앞면을 A라고 하면 A가 4개 있고 뒷면이 B라고 하면 B를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오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에 이거 배열하는 경우가 뭐였어? 6개가 배열하는 건 6팩이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A 똑같은 거 4개는 중복되니까 지우고 B도 2개가 똑같으니까 지우고 근데 이게 뭐라냐? 6이 4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지. 요 시행은 이 횟수만큼 나와. 근데 얘네들은 확률 계산할 때 다 독립 시행이니까 다 곱한다고. 이 얘기야. 그래서 2의 6제곱분의 6시4가 얼마냐? 아직 조합까지 안 나와.
근데 답이 64분의 15야. 아니? 응.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오늘 배울 것도 나가야지. 독립시험이니까. 그러면 106번을 한번 해봐. 이게 문제가 되게 재밌거든. 106번 풀고 진도 나갑시다. 그 나머지 과제로 하자. 기준 아마 이거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 지금 4번 7번 게임 했을 때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겨서 끝났어. 중단을 했어. 그럼 6번 먼저 이기면 상금을 받는 거야. A는 몇 번만 이기고 A가 4번 이겼어. B가 3번 이기고 7번 게임 했는데 A 3번 이기고 B가 3번 이겨서 중단이 된 거야. 그럼 A는 4승 3패를 한 거고 B는 3승 4패를 한 거지. 근데 6번 먼저 이기면 상금을 받는 거야. 그럼 A가 상금을 받을 때 A는 몇 번만 더 이기면 상금 받을 수 있어. 2번 더 이기면 상금이야. 야, 그러면 얘가 7번 했으니까 8번, 9번. 지금 7번째까지 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겼으니까 A가 이길 확률을 봅시다. 자, 연속으로 2번 다 이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A가 우승하는 거야. 두 번째는 8번째, 9번째는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어. 근데 10번째에서 이겨버렸어. 자, 그러면 A가 또 우승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A가 4번 이겼는데 2번 더 이겨서 우승한 거고, B는 이게 A가 진 거기 때문에 A가 졌으니까 B가 4번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0번째는 반드시 A가 우승을 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11번째 가서 A가 우승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몇 번이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B가 두 번 더 이기고 A가 두 번 졌다는 건 B가 두 번 이기니까 B가 여기서는 5승인 거고 A는 여기서 두 번 더 이겼으니까 6승이 됐으니까 여기서 11번째에서 이기는 거예요. 11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하는 거고 그럼 이건 될까요? 12번째까지 우승하면 돼? 안 돼. 12번째 경기까지 가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XX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아니다. 네 번을 더 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12번째까지 가서 이기려면 지금 얘가 몇 번 져야 돼? 3번 지고 2번 이겨야 되는 거고 12회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8회부터 11회까지 결과는 3번 지고 1번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B가 6번 연속으로 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럼 A가 이기는 건 3가지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8회와 9번째, 8번째하고 9번째 연속으로 A가 이기는 경우는 A가 우승을 하고 8번, 9번째 뭔지 모르지만 A가 1번 지고 1번 이기고 10번째는 반드시 이기면 A가 우승을 해. 그 다음에 8에서부터 10회까지는 2번 지고 1번 이긴 거야. 자, 2번 져도 A가 몇 번 이긴 거야? 아, B가. A가 2번 졌어. 그럼 B는 몇 번 이긴 거야, 지금? 3번 이긴 상태에서 지금 8, 9, 10회를 한 거야. 그럼 A가 2번 졌다는 건 B가 2번 더 이긴 건데 B가 3번 이겼다가 2번 더 이겼으니까 5번 이긴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아직 상걸 못 봤잖아. 근데 11번째 A가 우승을 해버리면 A는 하나, 둘, 4번 더 하면 6번 이긴 거니까 우승할 수 있고.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에 그냥 제곱을 해주면 돼요. 얘는 내가 뭐라 그랬지? 10번째는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니까 얘는 몰라. 이항정리 아니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지만 얘는 아니죠. 10번째는.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2번 해서 1번 이겨야 돼. 1번 이기고 1번 지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을 곱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8회부터 10회까지는 2번 지고 1번 이겨야 돼. 그리고 11회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죠. 한 번만 이기고 2번을 졌는데 맨 마지막에 11번째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여기는 독립시행 확률로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시행이기 때문에 여기만 독립시행. 얘는 순서가 5xx도 되고 x5x도 되고 xx5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 더한 게 A가 우승을 한 게 생각하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4분의 1 얘는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얘도 4분의 1 얘는 16분의 3 그치?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얼마야? 4 더하기 4 더하기 3 16분의 10이 돼. A가 우승할 확률은 16분의 11. 그럼 B가 우승할 확률은 뭐야?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맞아? 11대 5로 나누는 게 맞아. 찾았어? 11대 5 상금을 11대 5로 나눠가지고 딱 맞다는 거야. 16번 했을 때 11번 A가 우승할 확률이면 5번은 B가 우승할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경기를 하지 않고 나눠 가진다고 하면 11대 5의 비율로 나눠 가지면 공정하다. 그 얘기야. 시간 졸리지?
피곤해. 아침 몇 시에 갔어? 일찍 갔어? 7시 반에요. 아이고 피곤했네.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어차피 결과를 학교 가야지 한다 그랬지? 근데 학교에서 미리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야? 아니 이미 학교였는데 응. 기다리라고. 학교였는데? 네, 학교였는데 쌤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한 20분 뒤에 나온다고 하시는데 40분에 전 애들 막 메시지 왔는데 막 나 여기 합격했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전 안 왔는데 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 늦게 왔어? 아니.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고, 확률 변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의 경우를 표로 만든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대문자 x가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요 px라고 표현하는데 이 각각의 이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나타내는 표예요. 이게 확률에 나타내는 함수인데 확률 질량 함수로 우리가 이걸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줄게. 여기는 표가 책에 있는 걸로 해보자. 그 26쪽 보세요. 교재 26쪽 보면 거기 111번이 있거든.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 중에서 3개의 불량이 포함되어 있는 10개의 제품이 있어요.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내려고 한다. 꺼낸 제품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자,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야. 그때 확률 2개 중에서 그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가 뭐가 될 수 있냐?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불량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불량품이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확률 변수. 이만 확률. 자, 그러면 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자, 2개를 꺼냈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뭐예요? 10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분모는 10C 2가 돼. 10개 중에 2개를 꺼냈다. 근데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10개 중에 3개가 불량이면 7개가 정상인 거잖아. 자, 그럼 10개가 분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2개 중에서 정상 제품 7개 중에 2개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7C가 돼. 정상 7개 중에 2개가 다 나온 거야. 자, 분량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전체 10개 중에 2개를 끄집어냈는데 3개의 분량 중에서 1개만 나온 거야. 그리고 7개 정상 제품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야. 이해되지? 분량 하나, 정상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확률이야, 확률.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나타내는 표예요. 자, 그럼 분량이 2개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10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는데 분량 3개 중에 2개가 다 나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P 대문자 P고 확률 변수에 따른 값을 얘기하는데 얘를 나타내는 함수는 10 컨비네이션 2분의 7C 30
3cx 곱하기 7c 2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서 x는 0, 1, 2다. 이게 함수를 나타내.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이게 지금 불량품의 개수가 0개, 1개, 2개일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에선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얘예요.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란 뜻이죠. 그리고 얘가 확률 변수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표로 만들었을 때 이것들은 각각의 확률이니까 얘네들의 확률을 다 더한 건 무조건 뭐겠어? 모든 사건의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돼? 이거 1이야 무조건. 이게 확률 분포표야.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을 나타내는 표예요. 확률 분포.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봐봐. 그럼 확인할 게 뭐냐면 얘네들 확률을 계산했을 때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돼. 10C가 45분. 얘는 45분의 21이고 얘는 45분의 21. 얘는 45분의 3. 자, 이렇게 안 돼. 45분의 21 더하기 45분의 21 더하기 45분의 3 하면 1 되죠? 자,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확률 분포표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할 거예요. 시그마야 시그마. 6이 아니고 시그마. 이게 분산을 이게 표준 편차. 이게 분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냐 이거? 표준 편차 분산. 분산이고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뭐죠? 분산에 뭘 씌운 거야? 루트를 씌운 거야. 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좋은 거냐? 큰 게 좋은 거냐? 작은 게 좋은 거냐? 표준 편차가 뭔 뜻이야? 평균하고 어떤 변수들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성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A 학교는 수학 평균이 75점이에요. B 학교는 평균이 70점. 그럼 그냥 평균만 봤을 때는 어느 학교가 더 공부를 잘하는 거야? A가 더 잘하는 거죠. 근데 표준 편차를 보면 표준 편차 봤을 때 얘는 8이야. 근데 얘는 표준 편차 봤을 때는 15야. 아, 얘가 8이야. 얘가 8이고 얘가 10.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입학 사정관들이 그 학교하고 이런 걸 다 밝히지 않아. 학생 생기부에. 그럼 뭘로 보냐면 이 성적을 볼 때 이걸로 보는 거야. 얘들 점수로 보는 게 아니고 점수와 비교해서 표준 편차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입학 사정관이 봤을 때는 이 학교가 공부를 더 잘하는 학교예요. 표준 편차가 작잖아. 그 얘기 뭐냐면 평균하고 몰려있는 간격이 더 좁다는 얘기예요. 그 애들이 평균에 있는 점수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얘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점수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학교고 얘네들은 조밀하게 뭉쳐있는 학교지. 표준 편차가 좁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이는 거예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어떻게 구해서 분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분산 편차 제곱의 표면 편차의 제곱의 표면이야. 편차는 어떻게 구해?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뺀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야. 시험 몇 시야? 이거 좀 쉬었다가 설명해 주면 알 것 같아.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설명하자. 좀 쉬어. 진짜 힘들어.